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5.18 기념식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도 좀 궁금하고요. 오늘 G7 정상회담도 개막되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대책위 간사인 이원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일단 어제 5.18 기념식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기념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5월 정신아래는 우리 모두 하나다. 5월 정신이 곧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런 대통령의 어제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맞는 얘기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아, 예. 네, 대표적으로 지금 법을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을 좀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신데 예.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제 국민이 주권이 있는 주인인 그런 나라이고 네. 그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여러 통로를 보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뽑히기도 했지만 저희 야당 대표인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국회도 각각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논의가 된 건에 대해서 통과된 건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말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 만나지도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도 지금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 민주주의의 균형 그리고 협치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이 모든 것을 지금 흔들고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아니면 다 이렇게 배제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주의의 위협에 안팎의 도전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다시 비춰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고 있는 걸요. 알겠습니다. 이런 정부가 지금 역대 없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네. 어제 5.18 기념식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은 국면 전환용으로 보인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국면 전환용이든 아니든 간에 일을 하자는 거죠. 저희는. 일을 하자. 네. 간호법 관련한 것도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었고 대통령이 직접 그 간호사들을 만나서 약속을 한 거였고 그러니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그 일을 하자는 거였죠. 예. 이 헌법 정신이라고 5.18 정신이 헌법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개헌을 하자는 것은 지금 여야가 동일한 생각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 그걸 하자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뭘 하자고 하면 다른 핑계를 대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이다 어쩌다 이건 평가잖아요. 그럼 평가 내릴 수 있고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 그 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얘기 좀 해보죠. 의원께서도 아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 민주당 이 대책위 멤버로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그 전에도 아마 출국하시기 전에 저랑 아마 인터뷰를 하셨었잖아요. 예. 이 갔다 오신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일본의 정부에서 파견되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현상 시찰단 뭘 가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야당이었어요. 예. 그래서 주일 한국 대사관에 도움도 못 받았어요. 예. 심지어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 장소도 안 빌려줬어요. 그런 야당의 한계에 비춰봤을 때 어쨌든 적극적인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이 저희 역할이었고 그리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거였다면 여당에서 그러니까 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본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정부 차원에서의 시찰단이라고 한다면 사실 안전성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안전하게 이 오염수가 아니라 정말 깨끗한 처리수로 방류하는 걸로
보여지는지 예. 정말 그런 건지를 확인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저희는 그렇게 하려면 7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첫 번째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68개 133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 예. 이게 그 안에 어떻게 무엇으로 오염돼 있고 어떤 방사성 핵종들로 오염되어 있는지 그 총량과 그 핵종들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잘 확인이 되어 있지 예.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저장 현황에 대한 시료 채취 원천 자료 데이터가 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치고 나왔는데도 적으면 그 2배, 기준치의 2배에서 19,900배까지 오염되어 있다고 하니 과연 이 성능이 제대로 되는 건지 그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동 현황과 처리 전후 비교 자료가 있어야 될 거고 실제로 그 가동되는 것도 보기도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못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과하지 않은 지하수는 어떤 상황으로 제가 되어 있는 건지 얼마나 예. 발생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오염수가 투기가 되면 예.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는데 극히 일부의 그 영향만 확인을 하고 있어서 그 해양 생태계 전반의 방사성 물질의 그 축적이라든가 영향 이런 것들은 제대로 평가가 안 돼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민주당 대책에서 제시한 이제 7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예, 그럼 예. 정부가 일본이랑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가서 뭘 할 네. 건지 실무 협상. 네. 지금 네. 실무 협상 결과 보도되는 거 보시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시찰 말 그대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시찰단이라고 경제산업성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이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협상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런 걸 더 보여달라 이런 협상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설명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줄지 무슨 자료를 줄지는 일본의 권한이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일본의 이런 자료를 받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인데 예.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해보면 자료를 요구하면 오는 데까지 한 6개월이 걸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자료를 확실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갔을 때도 일본 대사관에도 요청을 했고 이런 예. 자료들을 그리고 동경전력에도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예. 그러면 여당이고 정부의 대표단이라고 시찰단이라고 하면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샘플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정말 그럴 수 있는지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 전문가들이 그럴 바에 뭐하러 세금 쓰면서 가냐 들러리처럼 이런 알겠습니다. 비판을 하시는 게 현재까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니까 민주당에서요. 일본을 네. 제외한 G7 회원국, 그러니까 6개 나라에게 후쿠시마 네.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저지해달라 이런 협조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국가들 중에서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나올까요? 글쎄요. 이게 뭐 외교적인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는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난 4월 초에 일본에 갔을 때도 사실 일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반대가 심한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 사실 그런 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대상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초대된 나라들도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그 모든 나라의 이 건에 대해서 좀 어쨌든 의제가 올라올 테니까 이 야당의 의원들이 또는 그 야당을 대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죠.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서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일본이 지난번 기후 에너지 환경 그 장관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이게 오염수 투기를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독일 장관 환경부 장관에게 문제 제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후쿠시마 그 방사성 오염수 투기에 대한 정당성을 마치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부터 대한민국의 알겠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미리 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민주당 양의원 의원 만나고 계시고요. 자, 양의원 의원께 당내 문제 좀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요 의혹 논란인데, 이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게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던 쇄신의총 이후에 곧바로 나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고 예. 그 과정에 이제 탈당이 이루어졌지만 자료를 내서 제대로 조사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조사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 절차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때 몇 분의 의원들이 제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제 당 지도부에서도 논의를 해서 이렇게 제소를 하기로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 진사조사단보다 윤리위원회에서의 조사가 좀 더 면밀하게 될 수 있고 권한을 또 정보의 접근 권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사 결과를 또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안의 본질적인 면을 좀 짚어보죠. 네. 이미 좀 보도가 됐던 사안이긴 한데, 이 비공개 의총에서 우리 양의원 의원이 한 워딩들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네. 이 진보라고 꼭 도덕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나? 우리 민주당은 도덕주의가 너무 강하다. 이 말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말은 제가 기자분한테도 항의를 했는데요. 예.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니에요. 예.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따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 말을, 그러니까 핵심은 예.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 통치 능력, 그러니까 국민을 얼마나 잘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만들 거냐, 그런 희망과 미래에 대한 대안들을 보여주는 그런 통치 능력으로서의 우월성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 예.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의총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비교의가 있어서 선택받은 거다, 그러니 도덕적 우위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예. 도덕이라는 거는 도덕적인 그런 걸 지키는 것은 기본인 거지, 우리가 예.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니까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도덕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네. 법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네. 나와 있는 사안만으로도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투기 문제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보시나요? 도덕이라는 기준이 보기 따라 전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예. 저는 이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지만 예.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산을 불리지 못하는 그런 그 실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또 많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좀 벌려고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 코인 투자 자체는 문제는 없죠. 예.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회의원인데 왜 예. 코인 투자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상임위 때 만약에 코인 투자를 했다면 그것도 수천 건이나, 네. 그게 전 적절하지 못하다. 저희가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김남국 의원 처음 코인 투자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 얘기 나오고, 예. 뭐 이거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뭐 뇌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제대로 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탈당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막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도덕이라고 말할 때의 그 가치 기준이 어디까지인 건지에 대해서 저도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거고요. 예. 우리가 너무 깨끗한 척하면 저는 좀 오히려 그 기준으로 국민들을 문제제기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더 조심해야 된다. 정확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잘못한 부분은 그 김남국 의원 개인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동료 의원들의 공동의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입법 미비의 문제도 있는 거고. 예. 왜냐하면 코인 가상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하지 않는 거를 그냥 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또 이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돈을 번 알겠습니다.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예.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 게 먼저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